수학원 교과서 프린트 263번 문제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망각의 법칙을 연구하였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를 P제로, T개월 후의 상태를 P라고 할 때 P는 T 플러스 1의 C제곱분의 P제로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때 C는 학습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예를 들어 의미 없이 나열된 단어를 기억하는 경우와 역사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의 C의 값은 다르다. 1번 C가 0.3인 어느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100일 때 기억 상태가 50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개월 후인지 구하세요. 네, 그러면 일단 C가 0.3이니까 C에다 대입을 하시면 T 플러스 1 0.3 처음 기억 상태가 P0니까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기억의 상태가 50 이하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양변에 뭐를 취하셔서 밑이 10인 상용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로그를 취하기 전에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100을 넘겨주면은 T 플러스 1의 0.3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1의 0.3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여기다 로그를 취해주시면 0.3 로그 T 플러스 1 그 다음에 로그 2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로그 T 플러스 1 하시고 문제에서 로그 2가 0.3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0.3인데 0.3을 넘기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1이 남아요. 1은 로그 10입니다. 자, 따라서 T 플러스 1이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T는 9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몇 개월 후? 9개월 후가 되겠네요. 네,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C가 0점인 어느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90일 때 4개월 후의 기억 상태는 얼마인지 구해보자. 자, C가 0.2니까 C에다 0.2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P0에다 90 대입하시고 T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에다가 4를 대입하면 5고요. 여기 0.2 쓰시고 네, 그 다음에 P0가 90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용 로그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라서 결국은 나중에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로그 어떤 값이 나와서 얘랑 같다는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게 된다. 결국 얘를 정리하면 네, 로그 형태가 나와서 진수 비교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로그 90 하면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로그 90은 로그 10 더하기 로그 9인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3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5의 0.2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2 하시고 로그 5인데요. 자,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시죠? 로그 2분의 10은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라서 결국 1 마이너스 로그 2다. 이 정도는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잘 암기가 되셨으리라 믿어요. 이렇게. 자, 로그 10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 로그 3인데 곱하기 2 하시면 0.9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자, 로그 2는 0.3인데 곱하기 0.7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0.2 곱하기 0.7은 0.14고요. 0.96, 0.14 하시면 0.82고요. 따라서 1.8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가 얘를 계산한 결과가 1.82죠. 근데 잠깐만 0.82 1.8이죠. 자, 1.82는 로그 6.6에서 자, 6이라는 숫자 배열이 안 바뀌었으니까 0.82, 82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몇 자리죠? 1이니까 두 자리가 돼야 돼서 66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사실 이 정도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모르겠다면 1 더하기 0.82 하시고요. 자, 0.82가 로그 6.6이니까 여기 로그 6.6 플러스 1은 로그 10이에요. 자, 그럼 이거 로그 뭐냐면 66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그냥 빠르게 눈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8이 소수 부분이 안 바뀌었으니까 8이니까 진수 부분 66 그대로고 1이라면 진수 부분이 두 자리니까 66이 된다라고요. 자, 따라서 두 개가 같으니까 얘가 66이라는 소리고 기억의 상태는 6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가 0.3인 시험 A와 C가 0.2인 시험 B에서의 시험 점수는 기억 상태에 비례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억 상태가 더 크면 시험 점수도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시험의 처음 점수가 같을 때, 자, 처음 점수가 같다라는 건 처음 기억한 양이 같다라는 얘기죠. 6개월 후에 두 시험을 본다면 점수가 더 높은 시험은 무엇인지 예상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자, 일단 식에다가 대입하시면요, t 플러스 1의 c제곱분의 p0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흘러요. t 플러스 1의 c제곱인데, 자, c가 이제 중요한 거죠. 0.3일 때. 근데 처음 성적은 똑같으니까 처음 기억량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때랑 같다고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의 0.2제곱 p0. 자,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대소관계를 구분하냐면 이 분모가 대소관계를 구분합니다. 자, t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t 플러스 1의 0.3제곱이 큰가요? t 플러스 1의 0.2제곱이 큰가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0.3은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0.2는 10분의 2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10분의 3보다 10분의 2가 더 작죠? 자, 더 작으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5의 10분의 3제곱이랑 5의 10분의 2제곱 중에 당연히 5의 10분의 3이 5의 10분의 2보다 크지. 네, 그래서 여기 0.3, 0.2고 이 부분이 어차피 시간이 흐를 때 1보다 큰, 즉 밑이 1보다 큰 지수이기 때문에 얘가 크면 이 부분이 크면 실제로 더 큽니다. 자, 근데 이게 분모가 더 크면 사실 전체 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랑 5분의 1 중에 뭐가 커요? 네,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분모가 t 플러스 0.3제곱보다 작으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땐 얘죠. 그래서 c가 뭐일 때 0.2일 때 시험 점수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